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은 요게 토론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영란법 딜레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수풍경님이 이런 말씀 전해주셨어요. 오빠가 경찰인데 우리 오빠 빨리 진급해서 명절에 송이나 한우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소리하고 욕 한 삽에 먹었다. 역시 정말 제대로 된 양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법이 없어도 이미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달구지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미협 영향력이 커져서 우리 직원들도 김영란법에 걸릴 정도의 뇌물 받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예, 임대용 PD님이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계십니다. 사도요한님이 보리굴비 먹고 파요. 밥은 녹찬물에. 예전에 어느 식당에서 보리굴비 먹으러 갔는데 녹찬물 말아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조만간 가야겠어요. 라고 토론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또 이 두 정치평론가 시사평론가의 그 합의점은 이 법이 설사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그걸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여야 된다. 심지어는 더 강하게 바꿔야 된다. 최현 씨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사실 김영란법을 갖다 막 손대지 않아도 일단 이 부각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득을 보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기에서 사실 이해 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이런 쟁점을 정치권이 다루면서 예. 국민들의 시선을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돌릴 수 있죠. 예. 무엇보다도 일단 시각으로 틀어뜨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장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저렇게 엄중하게 지키시는 분인데 예. 갑자기 이번에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청탁을 하지 말자는 법을 예. 좀 완화를 시켜보자라는 의견을 내니까 예. 저분이 법과 원칙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예. 그런데 그 논의가 야당에서도 어느 정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번 이렇게 호응하고 그렇죠. 예. 호응하고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니 예. 지금 현재 각자 처해져 있는 불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소재이긴 하다. 지금 그래서 프레임이 옮겨가 버렸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민생 프레임으로 확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민생을 마치 김영란법을 개정하면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서정갑 씨가 국민행동본부인가? 예. 맞아요. 서정갑 씨가 어떤 이야기를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했죠.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이 보수 단체의 지금은 그 청와대의 네,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네. 보수 단체의 일원화를 일원화해라. 참고 일원화를 해라. 돈 줄 테니까. 네. 이거는 사실 국정원장 탄핵되고 네. 그러면서 사실 이게 확 뒤집어질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뭘로 막고 있냐면은 이번에 옥시 사건. 예, 옥시 사건으로. 물론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옥시 가피모 대표 강찬호 대표가 제 친구예요. 근데 강찬호 대표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런 면이 있다. 더구나 김영란법 역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불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에 대해서 덮는 효과가 있다. 전 100% 동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국민도 밑도 끝도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은 분명한 거예요. 산업은 위축될 수 있다. 그러나 부패는 척결해야 된다. 이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없어요.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면서 중요한 현안들을 이제 덮는 이런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좀 제대로 따져야 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가슴속 깊이 우리 사회가 좀 더 청렴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법은 밀고 가야 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행도 하기 전에 뭘 해보자고 하는 그 말에 국민 여러분들이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혹시 이해 당사자로서 그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고통스럽지만 이 문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오히려 우리 농수축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요. 정치권이 이것을 여야 간의 이해득실의 문제를 놓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논의하는 것은 다시 국민을 바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예. 하기는 저 SNS에서 이런 댓글을 봤습니다. 한 4조 피해가 나면 임시공휴일 하루에서 4조 벌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걸 봤는데 그게 이제 농담이지만
그 정기환 평론가의 입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생 프레임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감독님도 앞에 계시지만 지금 가계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 못 먹고 살고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당신들 이렇게 가면 가게 완전 파산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다루어서 어떻게 해보자. 이거는 좀 길고 먼 일이지만 사실 그런 게 민생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민들 민감한 거 자극하면서 이거 하면은 뭐 뇌물이 비록 조금씩 허용이 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국민들하고 장난치지 말고 네. 정말 지금 가계부채 문제나 자영업자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와 같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가 민생의 문제이지 무슨 이게 지금 김영란법 시행을 놓고 청와대가 나서서 민생이 아니라고. 예. 그런데 여권에서는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야권에서도 왜 이걸 부안해동하면서 프레임이 옮겨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서 이득을 보는 거는 솔직히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훨씬 많은데 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야권이 자기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명확하게 발딛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야권이 야당이면 야당답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야당답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분명하게 국민들이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거를 야당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랑 같이 어깨 걸고 나갑시다. 무찌릅시다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눈치 보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야권 지도자로서 야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규정을 내려버리시면.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안입니까? 근데. 아니, 이렇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정치라는 것이 어느 때는 분명한 자기 의사를 가지고 설사분리한 것을 가정하더라도 자기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답답한 것이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또 현실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고통,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나와서 자기 견해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나라 시민이란 분이요. 캐나다에서 주유소하고 있으신 분인데 가게 청소 중에 알람을 잘못 눌러서 소방대원이 오게 돼서 난리가 났었대요. 네.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점검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물병, 그러니까 생수병이겠죠. 판매하는 생수병을 건넸더니 웃으면서 No thank you라고 하면서 수돗물에 얼음이 있으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게 이제 진짜 세칭 말하면 국격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정부에서 홍보하거나 대기업에서 홍보할 때 기자들한테 접대하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만약 법으로 정착되었다. 예. 그때부터는 정부가 홍보하려면 홍보 자체의 콘텐츠가 매우 좋아야 돼요. 그렇죠. 바뀌는 거죠. 그냥 필요해서 어느 정치인들한테 유리한 거 만들어내는 거, 가공하는 거 말고요. 예. 빨아주지 않지. 정말 좋은 내용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내용이면 언론은 받아서 독자들이나 시청자가 많이 보면은 네. 시청률이나 구독률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광고 들어와요. 네. 광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콘텐츠를 좋은 거를 만드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정부에서 무슨 보도자료 내는 거 보면은 문서 양식까지 20년 전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밥 먹이는 걸로 그걸 다 때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10년 동안 해놓은 것이 리더들이 어떻게 간다 이 방향만 딱 설정했는데 가지도 못했잖아요. 네. 민주정부 10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너무 슬픈 거예요. 또 민주정부에 대한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보통 네. 제가 이제 대기업에 아시는 분들 좀 있다고 이제 사람들이 부탁하면 연결해달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 연결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누군가가 좋은 상품이 있거나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이제는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한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이미 이제 접근이 차단돼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자신의 기획안을 내놓으면 그 역시 정부나 기업에서 하듯이 우리 이제 개인도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시장에서 충분히 승부할 수 있다. 정말 아까 한우와 관련된 거 얘기 좀 드리면 그 협회에 관련된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종사자이시지만 실제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납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비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로비해야 내 상품이 들어가서 일정하게 마진을 볼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판매처가 청탁이나 뇌물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로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지, 당당하게 좋은 제품 만들고 가격 싸게 하면 부정한 청탁 할 필요 없이 내가 대기업에 납품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내 기획안에 대한 경쟁력, 내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
경제는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요. 공짜 점심은 없듯이 공짜로 이렇게 뭐 뇌물 먹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 혈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 놓치고 가서는 대한민국 도약 못합니다. 물가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진짜.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김영란법이 강력하게 실행이 되면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 행정사와 같은 특정한 직업들이 부상을 할 것이다. 혹은 합법적인 로비스트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저는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궁극적인 경쟁력 이제 정진에 도움이 되려면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이런 채널과 통로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훨씬 더 활성화해 주는 거. 그게 진짜 창조 경제네. 그렇죠. 그게 창조 경제죠. 그래서 그 기회의 문을 더 열어주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행령 자체가 금액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정말 그런 그 합법적인 채널들을 정부가 더 많이 열어서 오히려 이것이 창조 경제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적 부가가치를 더 키우는 쪽으로 저는 충분히 연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정권 하에서 이거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딱 한마디 우리 속담에 하면 구더기 무서 장 못 담그랴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사회가 깨끗해지고 한 단계 더 도약되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밖에 답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의미심장한 그런 또 결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김영란법 딜레마에 대한 토론들을 쭉 진행하면서 사실 딜레마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부풀리고 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그 세력이 사실은 이 김영란법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척결되는 그런 세력들이 이런 침소봉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게, 더 깨끗하게, 정말 그래서, 누구나, 동등하게, 자신의 컨텐츠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미치게 그런 세상이 보고 싶습니다. 태연이 부릅니다. 미치게 보고 싶은 들으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다고 굉장히 섭섭해 하셔가지고 두 분 인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 사랑해요. 예, 전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눈이 시려와 말을 할 수 없네요. 혼자서 바라만 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